오후의 첫 뉴스는 뉴스엔드 한동훈 검사장, 이제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잖아요. 이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검수완박은 명분 없는 야반 노출국이다. 범죄자를 처벌 못하게 된다. 네. 법 통과 땐 힘없는 서민만 피해를 볼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 검수완박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국이라는 입장을 냈다. 기자들을 정말 신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워딩을 섹시하게 뽑고요. 그리고 그림이 나와줍니다. 누나들이 어마어마하게끔 그림도 뽑아주고 워딩도 뽑아주니까 기자들의 최애 캐릭터가 될 거고, 당연히 정치인이 되는 거죠. 한동훈 검사장은 좋은 아실이나 주목받는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합시다. 일단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딱 한마디로 섹시하게 했지만, 우린 또 주저리 또 좀 스토리가 있는 얘기들을 좋아하잖아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요새 그 박준영 변호사가 여러분 저쪽 그러니까 약촌 오거리 사건, 그리고 3대 나라 슈퍼 사건이란 재심을 했었던 분이고, 이 재심 변호사로 하면서 이제 재심인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경우 재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가 잘못됐고 판결이 잘못돼서 재심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준영 변호사, 재심 변호사 이렇게 되는 이분을 뭐 좌파에서도 엄청나게 좋아하고 김어준 방송에서 몇 번 나왔었던 분이에요. 근데 요새 이분이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분이 얘기를 할 때 이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이 박준영 변호사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재심을 하면서 뭐 검찰 수사 잘못했다 이런 비판을 했지만, 이때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하면서 검찰을 자기가 겪어보니 어떻게 되냐. 검찰은 우선적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삼겹살집에서 밥을 먹는데 1시간 동안 밥을 후딱 먹고 들어가서, 삼겹살집에서 밥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맥주, 소주, 우리가 막 검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미지를 떠올리면 뭐 폭탄주라다고 막 주야장창 일어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검사들이 어떻게 됐냐? 딱 동판부 검사들이 1시간 안에 후딱 밥 먹고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 독하게 일하더라. 곱창집에서 삼겹살집에서 만석이라서 곱창집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내용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게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또 이제 진상조사단 검사들, 법률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었다, 실력이 있었다,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지만 자기가 변호사로 교수들이나 변호사들하고들 이렇게 비상근인 사람들하고 업무의 그 능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었다. 법률 전문가로서 검사들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던 사람들이 중에서 또 시험을 봐서 사법고시라는 제일 어려운 시험으로 통과시켜서 그 중에서도 성적 높은 사람들, 판사 검사지, 솔직히 검사 판사는 아니지, 사법시험 그거 할 때 판사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선발한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얼마나 독종이고 성실하고, 좌파들이 마치 그냥 검사들이 뭐 깡패들이랑 어울리면서 술이나 먹고 뭐 뒷돈이나 받고 뭐 이렇게 권력하고 이렇게 헬렐레하고 뭐 성추행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검사들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률, 그리고 이제 또 경찰하고 비교할 건 없고, 검찰들이 그렇게 업무를 하고 대한민국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그들에게 수사권을 뺏어버리면 경찰이 그거를 전부 다 받아서 검사들만큼 법률 전문가로서 엄격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그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박준영 변호사님이 페북에 쓰신 글 중에서 일부를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이거 하자면 한 20분 30분 걸릴 정도로 내용이 깁니다. 그리고 이 박준영 변호사는 자기는 이재명 뽑았다. 이벤트 이재명 뽑았고 자기 완도 사람이고 동네에서 88% 사람이 88.9%가 이재명 찍은 대고 난 고향에서 낚시하고 싶은 사람인데 고향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나는 활동을 할 거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내고 있는데 이 박준영 변호사의 이 페북글은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의 이런 워딩, 야반 도주국이다, 범죄자 처벌 못해, 뭐 이런 얘기, 그런 거고. 박지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돼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에피소드라기보단 이걸 저도 좀 기록을 해놓을 얘기가 있어요. 박지훈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윤석열 후보를 돕고 그리고 저쪽하고 대판 싸우는 과정에서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견을 못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전선을 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유재일이 보는 그 관점이 되게 좀 특이합니다. 저는 되게 특이한 관점에서 그 정치를 보죠. 일단 제가 민주당 전략가의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 검사장 있죠. 한동훈 검사장은 민주당 전략가들이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한동훈 검사장은 민주당 전략가들이 원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그 조국이라든지 김경수라든지 문재인 있잖아요. 팬덤을 만드는 과정에 제가 그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은 되어 있었겠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뭐 트러블이 나고 뭐 할 때마다 저한테 자문하고 뭐 했었습니다. 민주당 인간들이. 그때 이제 그 팬덤 정치 문법에 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팬덤 정치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 역할은 꽤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자수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고 드루킹 쪽 사람들, 드루킹하고는 한 번밖에 안 만났지만 드루킹 쪽 사람들도 저한테 전화 많이 왔었고 그래요. 근데 민주당 팬덤 정치 문법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동훈은 그러니까 민주당 팬덤 정치에 기본적으로 잘생겨야 돼요. 잘생겨야 되고 세련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서 드루킹 쪽에 불만이 하나가 뭐였냐면 김경수가 촌스럽다는 거예요. 아, 김경수 조금만 방심해서 촌놈티 팍팍 난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드루킹 쪽에 고민성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수는 스타일링을 해줘야지, 이미지를 만들어줘야지. 지금 뽀얀 우유빛깔 김경수 걔네들 밀키수 이렇게 하고 막 난리를 쳐야 그 드루킹 쪽이 김경수 작업할 때 그 구호가 그거였어요. 우유빛깔 김경수, 누나들이 사랑하는 김경수, 뽀얀 김경수, 잘생긴 김경수, 그리고 선량한 김경수,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이미지 포지션 한 다음에 그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작업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작업을 치는 애들도 김경수 조금만 방심하면 촌놈티가 너무나 쟤 왜 저래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네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조국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조국도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촌놈티를 감추기 위해서 엄청나게들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촌놈들 데리고 강남 좌파 만들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조국도 옷을 조금만 잘못 입으면 이게 어깨가 어좁이라고 하죠. 어좁어좁 막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런 선거 전략하고 뭐 요렇게 하는 대가리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다니까. 그래서 그 애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는 본투비 강남 좌파 없냐? 우리가 이렇게 손 많이 가는 강남 좌파 말고 본투비 강남 좌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니까. 여자들이 어마어마하고 이런 거 없나 그랬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그래서 민주당 팬덤 정치 문법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본투비 강남이었거든. 그리고 누가 스타일링을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스타일링을 하잖아요. 저 누가 해줬어? 본인이 그냥 스타일링을 하는데 그냥 본인이 태도, 패션, 하는 짓, 기타 등등해서 일명 그 대한민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엘리트로서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강남 엘리트, 강남 좌파는 아니죠. 강남 엘리트 한동훈이 딱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누님들이 한동훈한테 이것이 민주당 팬덤 정치 문법에 한동훈한테 통하겠는 걸 오케이 고. 그게 그랬지. 제가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다들 알아서 뭐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일명 영업 비밀 내지는 유재일만의 노하우 이런 거 유통기한 다 됐어. 이제 그래서 이제 다들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유시민과 한동훈을 싸움을 막 붙였지. 붙어라 싸움 붙여라 그래서 막 쑤셔대면서 막 둘 싸움 보면서 유시민 뒤캐고 다니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한동훈 대 유시민 전선이 펼쳐지면 이건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민주당 문법에 맞는 민주당의 그런 팬덤 문법에 맞고 그게 민주당 문법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정치 문법 중에 하나예요. 팬덤을 끼지 않으면 정치인이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이제 다들 이제 국민의힘이건 뭐 한동훈 그 후보자건 뭐 윤석열 당선인이건 이제 이게 쭉 알아서 이제 굴러가겠죠. 저하고 이제 상관없이 이렇게 쭉 갈 텐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엔드 그리고 야 역시 이 시대의 트렌드는 내가 잘 읽는구나 이런 뿌듯함 이런 것도 좀 느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게 뭐냐면 이런 게 이제 팬덤 정치가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그 갑갑한 것 중에 하나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의 현상이에요. 하나의 현상. 그러니까 명분론으로만 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현상은 현상으로 보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현상으로서 작용을 하는지 그거를 좀 보라. 그래서 뭐 보면 저보고 민주당스럽네 뭐는 기타 등등 이제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제가 이런 팬덤 정치나 내지면 스타일링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보수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건 민주당이라고 이제 여기는 안 그렇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시대에 적응을 하길 바란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몇 가지 검증이나 이런 걸 거치고 나서 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이렇게 워딩 뽑고 하면 바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거다. 다른 대선 주자들도 잘 관심을 보고 그 벤치마킹을 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냥 잘났다고 그 뻔떼 일명 이게 충청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 나는 모델로 갈 거야. 내 스타일이지 뭐 그러면서 투박한 스타일. 볼품없는 스타일, 촌스러운 스타일을 그냥 그것도 자기 스타일이라고 고집을 하다가 큰 정치인으로 대중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힘들 거다. 뭐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좀 몇 가지 쭉 보면서 얘기를 했네요. 앞으로들 잘 하겠지. 저의 소원이 있다면 그냥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유튜브하고 라이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떠들고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세상에 호출당하지 않는 일을 저는 제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